그 시기를 알지도 모르고 내가 사주도 몰라.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극적인 성향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고 평균치를 맞춰 줄 수 있는 게 이 밸런스를 잡는 거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즐거운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콘텐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기대하셨죠, 선생님? 네. 자, 오늘 콘텐츠는 선생님 큰 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은 로또 같은 게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당첨이 되기 전에 꿈에서 누가 알려줘요. 누가? 조상님? 아니 할아버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 큰 돈을 주기 전에는 항상 이런 징후들이 생기는데 정말로 이런 징후와 시기는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알 수 있어요. 오, 정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큰 재물운이 들어오는 뭐 시기? 아니면은 크게 정말 엄청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내가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상황이 막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 말에 딱 적합한 얘기가 있는데 예. 업보용신이라는 얘기 알아요? 업보용신이요? 업부용신. 업부용신. 네. 전혀 처음 들었어요, 참.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연월일시에 사주가 있잖아요. 네. 사주가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 인생의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난 큰 파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뭐냐면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시기예요. 잘 모르겠죠.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 내가 신약한 사주야. 네. 그러면 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인위적으로 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내 사주에 되게 신강한 사주야. 네. 그러면 내가 엄청 크게 고집 그런 것들이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좀 유유하게 옆에서 의논공론을 해서 그 고집이 직진을 했을 적에는 크게 흉할 수 있으니 조금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기를 알지도 모르고 내가 사주도 몰라.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극적인 성향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고 평균치를 맞춰 줄 수 있는 게 이 밸런스를 잡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적에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던 내 스스로가 어떤 깨달음이 돼서 자꾸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인생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어떤 기회가 온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성격을 내가 스스로 좀 변화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분도 어떤 생활의 패턴이 됐던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변화가 됐을 거거든요. 그럼 변화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물의 기운도 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큰 돈이 들어올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징후,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징후 한 가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비슷한 거긴 한데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사주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공이 날라왔을 적에 글러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잡으면 되겠죠. 근데 그 공이 날라오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우연히 그냥 오지는 않거든요. 내가 준비를 하고 칠 준비를 했을 적에 그 자리에서. 근데 아무 데서나 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야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관중석에서 공
던졌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에 내가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준비를 했을 적에 그거를 장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타이밍을 적절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도 알려면 역시나 상담을 좀 많이 받아봐야겠네요. 상담이라기보다도 네. 그 내 사주가 혈액형은 알면서 내가 연월일 시에 몇 춘을 태어났는지 몇 시에 태어났는지는 알지만 그 연월일 시에 그 연주, 월주, 일주, 시주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물론 깊게 아시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오행 중에 나는 불이 되게 많구나, 목이 많구나. 대표님도 나무에 내가 이제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대표님은 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모르잖아요 잘. 근데 한 번만 알고 가면 이 나무와 목의 그 오행의 오행의 수리에 내가 오행에 어떠한 걸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불이라고 한다면 불이 그냥 한 가지 불의 성질이 아니라 불을 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불이 그럼 쉽게 꺼질까요? 내가 불의 성질이야. 나는 불의 성질이야. 근데 밑에 에너지를 계속 줄 수 있는 나무가 끊임없이 나를 계속 불태워줘요. 그러면 절대 쉽게 꺼지지 않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토라는 또 성질이 나를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 각자의 한 가지, 왜냐면 사람은 혼자잖아, 그죠? 근데 한 가지의 그런 성향의 그런 성질이 세 가지의 삼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세 가지의 합을 이루어져서 한 가지를 이룬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의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스타분들도 그럴 거야. 예를 들자면 한순간에 내가 눈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대스타가 됐어요. 이러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걸요. 내가 아역이 됐던 무명의 시간에 어떤 뭔가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그 불의 기운의 성질처럼 그 불의 기운의 성질의 불로 나타나기까지 밑에 나무들이 있었을 것이고 든든하게 흙이 나를 버팀해줄 수도 있는 이런 삼합의 그런 자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우뚝수는 정말 어떠한 무리라도 와도 꺼질 수 없는 그런 불이 강한 불이 되는 거죠.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겠죠. 이렇게 삼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든 게 그렇죠. 요소들이 다 맞물려야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네. 기대해봐도 되겠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